예, 안녕하십니까.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골든뮤직의 김용주. 네, 박혜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오늘 갑자기 날씨가 매서워지고 있네요. 네. 예, 봄인 듯 하다가 갑자기 또 햇살이 감추어져 버리고. 온도가 엄청 많이 내려갔어요. 또 떨어지고 그래요. 코로나는 쑥 올라가고. 정말. 아니 지금 네. 방역 사항이 참 암울해 갖고. 네. 참 힘드네요. 지금 뭐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하루에 뭐 1, 20명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뭐 30명에서 50명까지. 네. 그래도 요즘에는 그 동계 올림픽 예. 그거 보면서 그래도 마음을 많이 엄청 재밌어요. 저는. 그래요. 네. 밖에도 못 나오고 하신 분들 쇼트트랙 동계올림픽 보고 컬링 보고 막 밤 보고 나면 막 11시 반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같은 민족이 가서 그렇게 막 이기고 또 애쓰고 이 악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힘이 생겼어요. 또 미루고도 되고 그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요. 자, 오늘도 그런 마음을 안고 우리 골든뮤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1960년대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그 트롯 계통으로서는 가장 이때가 활발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뭐 네. 트롯의 르네상스 시대다 이제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 많은 가수분들이 그때 탄생을 했고 또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현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는 거 보면서 그 시대 분들 가수들은 참으로 뭐 한편으로 보면 참 위대했다 이런 저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 그럼 우리 박혜열 씨 예. 오늘 첫 곡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오늘 처음으로 소개드릴 노래는 마도로스 북이라고 예. 들어보셨죠? 마도로스 예. 북이 그 백야성님이 부르신 노래인데 마도로스의 황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가수님을 그 마도로스 북이가 그 백야성님의 그 무대에 설 때 예. 또 앨범 이럴 때 이분은 특징적으로 흰색 마도로스 복장을 꼭 하고 나오신대요. 예, 저도 몇 번 봤습니다. 보셨죠? TV에서. 예. 1958년에 데뷔한 백야성님은요. 예. 그 무정타양, 홍콩아 잘 있거라. 그러면서 이 마도로스 북이가 있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가늘고 미성이에요. 남자임에도. 그 군복무를 이분이 해군에서 했을까요? 공군에서 했을까요? 해군에서 했겠죠.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공군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마도로스길래 해군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공군에서 복무를 하던 중에 그 오아시스 레코드사 전속 가수로 이렇게 뽑혔어요. 그래서 공군 출신으로서 바다의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른 바다의 왕자. 예, 이분은 방송보다는 주로 그 극장 무대에서 노래를 하면서 인기를 최고로 끌어올렸죠. 근데 노래와 창법이 그때 당시 외색조라는 그런 미명하에 많은 곡이 방송 금지되면서 이분이 노래를 안 부르셨어요. 그럼 그 곡도 금지곡이 된 거예요? 예, 사업가로 변신을 하면서 이분의 그 중년 시절의 노래는 없어요. 사업가로 일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후에 한 20년 후에 다시 나오셔서 이런 노래를 부르시면서 이제 알리게 됐죠. 그래서 이 마도로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낭만적인 단어예요, 그죠? 그렇죠. 딱 떠오르는 그 해군의 복장하면서 그래서 이 마도로스 북이가 지금도 많이 불려지는 노래 또 많이 들은 노래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여성님의 목소리로 오늘 예. 첫 곡으로 마도로스 북이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항구의 1번지 부기부기 1번지 그라스를 채워다오 부기부기 아가씨 오동이 슬피 돌면 이별이란다 저 다리 치기 전에 이술이
전에 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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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도로스 부기 우기 항구위에 1번지 부기 부기 1번지 인심을 쓰려무나 부기 부기 아가씨 왔다간 가야 하는 마도로스다 저 다리 치기 전에 정렬이 시기 전에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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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도로스 부기 우기 항구위에 1번지 부기 부기 1번지 소원을 풀어다오 부기 부기 아가씨 추억도 많고 많은 사나이란다 저 다리 치기 전에 호동이 울기 전에 마도로스 부기 우기 경쾌했습니다. 잘 네, 네, 네. 60년대 노래도 이렇게 좀 경쾌하고 밝은 노래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네. 이 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네. 이 시대에 이 마도로스와 관계된 노래가 좀 많이 나오는 엄청 것 같아요.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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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그랬을까? 그 시대상을 한번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안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 항구 쪽에 많이 살던 사람들은 그 시대는 워낙 춥고 이제 아무래도 좀 가난했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쪽 원양어선을 타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보면은 거의 우리나라도 이제 그 외국인들이 와서 거의 네. 원양어선 이런 게 보면은 탄 분들이 우리 현지인보다도 사실은 많죠. 우리도 외국 노동자들이 네.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배에 많이 오거든요. 네, 네. 아마 그때 우리가 전부 다 아마 그렇게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이제 그 좀 그때만 해도 부유한 국가들이 그 운영하는 그런 원양어선에 이렇게 타고 가서 노동자로 일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 네, 네. 예, 그래요. 하여간 이 60년대 노래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트롯의 그 부흥기다라고 해서 노래들이 네. 참 또 가슴 아픈 노래들도 많고 네. 그 시대에는 또 사연들이 사실 많아요. 노래 우리가 그냥 우리는 흘려 들어가며 이렇게 듣고만 있었지 네. 사실은 그 안에 그 뜻깊은 내용들이 참 많은 노래들입니다. 예, 그런 곡 중에 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카츄샤의 노래예요. 네, 카츄샤의 네. 노래. 이 노래가 우리는 그냥 매일 그 편하게 부르잖아요. 뭐 네. 카츄샤는 떠나간다 해가면서. 그러나 이 원래 노래는 1960년대 그 네. 송민도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불러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시대에는 이렇게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 이후 김부자 이제 이 노래를 이제 대표곡으로 이제 대표곡의 그 가수다 하면 이제 김부자 씨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이제 김부자 씨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네. 원래 이 노래는 그 톨스토이 그 소련의 그 아, 네. 예, 작가가 있습니다. 그 톨스토이의 부활을 각색 각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화로도 60년대 또 영화로도 이게 나와요. 거기서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이제 최무룡으로 나오고 네. 여자 주인공이 이제 김지미 씨입니다. 예, 보면 이제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면 일제 강점기 시대에 분홍의 아들이에요. 사실 이 최무룡이가.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사람 이름이 원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 이름이 영화에서는 예, 네. 일장기 분홍의 아들 그 최무룡이가 원일이고 이제 김지미 씨가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옥녀로 나와요 여기서. 네. 그래서 이제 분홍의 아들이었던 원일이 법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이 옥녀 즉 김지미를 만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랑에 빠져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또 이제 방학이 끝나서 상경을 하게 되잖아요. 네. 서울로. 네. 그런데 이제 그 집안에서는
하녀가 알을 낳았으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죠 이제. 아기는요? 예, 그러니까 아이하고 같이 이제 어허. 그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녀가 갑자기 이제 밖으로 나오니까 이제 아이는 키워야 되겠고 상당히 그 힘든 생활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그 자신의 이름을 카추샤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면서 그 캬바레 이쪽을 나갑니다. 이제 캬바레 연인으로 전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뒤늦게 모르고 있던 원일 그러니까 그 최무룡이가 최무룡 씨. 알게 되고 이제 검사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래 검사직을 버리고 카추샤를 찾아갔어요. 그러나 이제 그 카추샤는 그 오랜 세월 그 밤에 그 캬바레에서 일을 하면서 지병을 앓게 되고 그러나 어찌 됐건 최무룡 그러니까 원일이는 그 순수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 옆에서 그 지켜주죠. 이런 그 약간 영화 스토리. 영화 스토리가 이렇게 나가는 네. 그 카추샤의 노래라는 게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탄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다들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노래에 보면은 그 내용이 또 가사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원래는 톨스토이의 그 부활에서 나온 네. 그 작품 내용을 우리 한국 영화로 이제 각인 각색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노래가 거기서 전주곡으로 흘러나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 울음을 자아나게 했던 노래죠. 너무 설명을 잘하셔갖고 제가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사실 우리가 영화나 네, 이 가요나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예전에 60년대에는 영화 그 가수의 노래가 영화화된 게 많아요. 노래로. 노래가 가수 영화화된 게 많아요. 네.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차츰차츰 또 하나씩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노래가 그래요. 기대됩니다. 예, 네. 우리 저 카추샤의 노래 한번 듣고 가시겠습니다. 네. 마음대로 사랑하고 마음대로 떠나버린 첫사랑 도련님과 죽는 밤을 못 잊어 얼어붙은 맘속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신라를 기다리는 가엾어라 가추사 찬바람 내 가슴에 쉰눈은 쌓이는데 이별의 슬픔 안고 가추샤는 떠나간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보내드린 첫사랑 맺은 열매 잊기 전에 떠났네. 내가 지은 죄이기에 끌려가고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 봐라
예,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이 노래 가사말을 네. 이제 알고서 이게 노래를 음미하면 참 새로운 게 많이 나와요. 여기서도 네. 보면 첫사랑 도련님이 나오고 첫날 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 이런 과정도 나오고 또 끌려가도라는 그 말은 이제 집에서 쫓겨났을 때 인생에 이제 방황을 하는 그 길을 본인이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그 캬바레 카츄샤라는 이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끌려가도 뭐 이런 또 가사도 나오고 그러네요. 60년대 보면 참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야 여성들이 참 상당히 힘들었겠구나. 그 시대 상황이 뭐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었을 그렇죠. 테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그런 직위가 또 소속돼 있는 게 지금 생각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그 시대에는 그게 만연했던 거고 여성들의 오롯이 모든 몫은 여성들의 몫이었다라고 네, 네. 일단 아이를 갖고 그렇게 되면 항상 비난을 받아야 했고 했던 게 다 여성들의 그때 상황이 아니었나 네.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네, 내용을 알고 들으니 예, 참 그렇죠. 가슴이 예. 먹먹해졌습니다. 예, 우리 혜씨 또 네. 노래 한 곡 더. 아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요 이미자님의 노래예요. 아, 예. 이미자님이 데뷔할 때 19살 때 예, 예. 부르셨던 노래 음, 님이라 부르리까. 아, 그렇죠. 그걸로 그럼 첫 아니죠. 아. 첫 데뷔는 19순정으로 데뷔를 하셨고 아. 두 번째로 님이라 부르리까를 부르셨는데 19순정 부르시면서 아주 정상으로 히트를 하시다가 이어서 부른 노래가 님이라 부르리까. 근데 이 노래도 두 번째로 정상에 오르게 한 그런 노래예요. 그 우리 뭐 LA's 여왕 이미자님 하면 뭐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많이 존경하고 또 애창하는 노래가 많이 있는데 그 이미자님의 그 폐활량은요 네. 일반인의 한 2.5배 정도 된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언제 숨을 쉬는지도 모르게 노래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노래가 우리가 듣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편안하게 부르시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자님의 노래는 뭐 우리가 손꼽아 어떻게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데 님이라 부르니까 이 노래는 아마도 마음속으로 무척이나 사모하면서도 그때 그 시절 그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심정을 노래한 님이라 부르리까 당신이라 부르리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요즘에는 이렇게 이런 노래가 나오면 좀 비난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노래부터 예. 이미자님의 목소리로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님이라 부르리까 당신이라고 부르리까
이 노래 부르신 나이가 18살. 요때. 네, 요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목소리가 카랑카랑하죠. 네. 그래서 힘도 있고. 이미자 씨는 이게 보면 지금이나 그때나 목소리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요새도 이렇게 가끔 TV 시청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 목소리나 지금 이렇게 나오는 목소리나 우리가 보통 일반 가수들을 보면 젊었을 때 불렀던 그 음량과 성량이 많이 바뀌는 게 나이 먹으면 바뀌는 게 정상인데 이분은 지금 노래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럼요. 네. 그때 네. 60년대에도 이 정도의 노래였고 지금도 2020년이 돼도 거의 지금 한 비슷하죠, 60년 가까이 목소리가. 흘렀는데 네. 이거 참 대단하신 사람은 분이에요. 나이가 들면 성대가 늘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보면 하여간 대단하신 분이에요. 60년 이상을 갖다가 그렇게 계속 건재하다는 게 참 네. 신기하네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맞아요. 원래 또 그 시대 분들이 워낙 유명한 분들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천재적인 분이죠, 그러니까. 그래요. 잘 들었고 네. 또 이번에는 제가 또 참 재미난 노래가 있습니다. 네. 아마 68년도에 나온 노래가 하나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음방울 자매라고 해서 마포 종점이라는 네, 노래가 네, 있습니다. 이 마포 종점이라는 이 노래는 이 뭐 우리나라의 그 천재 작곡가라고 하실 수 있는 박준석 이분이 또 작곡을 하신 건데 이게 이제 68년도 이 시대에는 그 박준석 씨나 이런 분들 특히 마포 쪽에 가면 설렁탕집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대교라는 게 없었잖아요. 뭐 지금이야 무슨 뭐 마포대교 뭐 무슨 대교에서 서울이 이렇게 그 대교가 연결돼서 강남 뭐 이렇게 지금 많이 막 발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대교가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마지막 그러니까 마포에서 영등포를 건너려면 배를 타고 건넜으니까 네. 예, 그 시대에는 마지막 그 우리나라에 그 돌아다니던 그 전철 마지막 종착역이 마포예요. 마포. 예, 네. 뭐 마포에서 청량리 이제 요 부근만 이렇게 오고 갔던 거죠. 그때만 해도 서울이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때 그 마포 그 설렁탕 집에서 모입니다. 보면은 뭐 이미자 씨를 비롯해서 화추나 최중락이 뭐 남진 나훈아 뭐 문주란 조용필 예. 이용복 이런 사람들이 그 이제 그때는 통금이 있으니까 통금 한 새벽 4시가 되면 이제 통금이 풀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이 그 마포 가면 종착역이 그 이제 종점이니까 거기 가면 설렁탕 집에 가보면 거의 그런 가수들이 다 거기 모였었대요. 네, 거기서 이 마포종점이라는 노래도 사실은 거기서 뚝딱 만들어진 노래가 술 한 잔 소주를 기울이다가 만든 노래라고 그래요. 이게 그냥 그 박준석 씨가 앉아서 따다다 이렇게 하다는 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 비 오는 뭐 이렇게 마포종점 이렇게 따다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젓가락으로 술 한 잔 먹으면서 네네네. 두드리다가 그 즉석에서 밤 깊은 마포 종점. 네, 네. 따다다가 이제 밤 깊은 네. 따다다다가 마포 종점 이렇게 해갖고서 참 즉석에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때만 해도 우리 사회가 이제 60년대 이제 68년이니까 보면은 이제 6.25를 겪고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60년대에는 우리가 농업화에서 이제 산업화 시대로 이제 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구들이 이제 서울로 몰리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제 분주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 지명이 많이 나와요. 네. 여기 보면은 네, 이제 네. 그 뭐 영등포에 있는 그 공장이 예를 들어서 그때 그 발전소가 거기 하나 있었어요. 발전소. 그 발전소. 영등포에 당한리 발전소라고 있었는데 여기 당한리 발전소가 그 노래에 나오고 전차에 이제 마포종점이 나오고 또 여의도에 보면 비행장이 있었어요. 그때 미군 비행장이 여의도에.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곳이 한 4곳 정도가 구체적인 지명도 그 노래 안에 나옵니다. 잘 노래를 듣다 보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네. 서울이 한번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서울이 그 시대 68년도 어땠었나? 68년도 시대 상황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배 타고 막 이렇게 건너다녔으니까 마포 나루터가 또 유명해요. 마포가 네. 마포 나루터 해갖고 그런 시대 상황이 반영돼 있는 노래가 바로 이 마포 종점이라는 노래입니다. 사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음방울 자매라고 해서 우리는 한 자매로 생각하는데 다 다른 분이에요. 한 자매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아마 그 따로 한 키 크신 분 여성분 한 분하고 이제 키가 약간 작으신 분하고 똑통하고 요 두 분이 이제 모여서 결성을 한 거죠. 자매인 줄 알았어요. 친자매인 줄 알았죠. 친자매는 아닙니다. 친자매는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뭐
토끼 소녀 뭐 이런 분들, 아, 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때 나오는 거고 이 음방울 자매는 친자매는 아닌 겁니다. 음방울 자매는 우리 많이 도용해서 썼어요. 이렇게 둘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 아 우리는 음방울 자매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노래도 네. 우리가 그 패티김 씨가 불렀던 서울의 찬가 네. 그 비도 있고 요 마포종점 이 노래도 그 지금도 마포 어린이 공원에 가면은 이 마포종점 노래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포종점 노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한테는요. 아 그래요? 뭐가 있어요? 그 나이 드신 이제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예. 이제 이렇게 교인들을 데리고 이제 야외로 한 번씩 나가시거든요. 예. 근데 전 교인이 있는 데서 예. 어떻게 하다가 이 노래를 한번 부르시게 된 거예요. 그 야외에서 나가서까지 찬송가를 부르기는 이제 좀 그렇고 하니까 이제 막 들떠 있고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마포종점을 부르셨는데 이제 너무 민망하시니까 이건 내가 목회 활동 하기 전에 알았던 노래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누구예요?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목사님만 사석에서 만나 뵈면 목사님 마포종점 그렇게 마포종점 노래를 잘 부르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요. 네, 사실 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60년대 그 후반에 막 그 성장 일로로 가고 있잖아요. 산업화로. 네. 그러나 이제 이 노래는 그 사실 이 노래의 배경에는 성장 일로에 있지만 도심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그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가 사실 이 마포종점이에요. 얼른 듣고 싶은데요. 네, 그 가사를 한번 네, 그러니까 네. 엄밀하게 한번 음미해 보다 보면 예, 아, 예. 이 노래가 이래서 나온 거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예. 자, 우리 음방울 자매 마포종점 듣고 가시죠. 네. 밤 깊은 마포종점 갈 곳 없는 밤전차 비에 젖어 너도 섰고 갈 곳 없는 나도 섰다 강 건너 영등포에 불빛만 화려한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 기다린들 못하나 저 사랑 떠나간 정점 마포는 저 멀리 당이 위에 발전소도 잠든 밤 하나둘씩 불을 끄고 깊어가는 마포정점 여의도 비행장에 불빛만 쓸쓸한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 생각하는들
서글퍼라. 예, 보면은 참 여의도 비행기장에 불빛만 아련한데 뭐 또 영등포 발전소도 나오고 참 이 시대에 보면 어찌 보면 가까이 있었던 소재들이 다 노래 노래 하나의 그 소재가 되고 막 이러네요. 그러니까 요 노래 쓴 시간이 12시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통행 금지. 그 통행금지 예, 시간이 예, 아니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벽에 예. 그 마포 설렁탕집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대에도 이 가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다지 지금 현대 사회와는 다르게 그렇죠. 뭐 특별히 수입원이 없었을 거예요. 뭐 네. 노래 한 곡을 하면은 뭐 300원인가 막 요런 그 시대 돈으로 그때는 이제 쌀 한 가마가 한 3,000원 뭐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 시대에 이제 노래를 뭐 시 한 편에 300원 노래를 해서 히트가 되면 뭐 한 1,000원 네. 그래서 이제 크게 픽 히트하면 한 2만 원까지 받았다고 그래요. 노래 한 곡을. 한 곡에. 예. 그러니까 이제 박준석 씨나 이때 이런 분들이 막 3,000곡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곡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은 그때는 생계였어요, 이게. 왜냐면 한 곡을 히트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쌀한가만 3,000원 할 때니까. 근데 2만 원 이상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생계형으로 노래들을 많이 작사 작곡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지금 마냥 뭐 지금이야 노래 한 곡만 잘해도 엄청난 수익을 버는 시대니까 네. 그렇게 다작을 하지 않지만 그 시대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뭐 만나는 가수마다 막 그 노래를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만들어서 주고 이제 이랬던 예. 시대상이라고 하죠. 그때 탄생한 게 또 이 마포 종점이라는 노래고 하여간 설렁탕 집에서 네. 뚝딱뚝딱뚝딱해서 1시간인가도 안 걸렸다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근데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그 네. 정두수 씨가 이 작사가가 이제 정두수 씨인데 네. 정두수 씨하고 박준석 씨가 그 소주잔을 기울여서 만든 노래가 마포종점이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은 편안할 근데 이 거예요. 노래 한 곡 들으니까 그 시대 상이 예. 머리에 쫙 떠올라. 그죠? 그렇죠. 떠오르는 예. 거.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68년이잖아요. 지금 이 노래가 예, 그러니까 예. 그 마포종점에 68년. 전차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서울 시내가 68년까지만 해도 전차는 있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 노래 한 편에 예. 그 서울 시내의 풍경도 나와 있다고 봐야죠. 예, 그런 예, 면에서 예. 보면 그렇죠. 참 지금과는 뭐 엄청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조금 전부 다 지금은 다 대교들이 다 있지만 그 시대는 대교가 없어서 네. 예,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 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도 하여간 예. 어찌 됐건 우리가 60년대 노래를 이렇게 듣다 보면 예. 여러 가지를 많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뜻을 이해하면서 들으면은 역사인 것 같아요. 역사. 당연하죠. 예. 역사. 네. 그러니까 불과 우리가 서울이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라는 그 예.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예. 시대에만 해도 이렇게 아무 뭐 열악하고. 다리도 없고 다리나 이런 것이 없었던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구도 지금으로 말하면 강북이지만 강북에서도 아마 그 마포에서 종로, 청량리 여기까지만 인구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를 이 노래를 들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또 한번 다음 곡 소개해 예. 주시죠. 다음 곡은요. 네. 지금도 우리가 가장 애창하는 노래 보고 싶은 얼굴. 예. 보고 싶은 얼굴 하면 떠오르는 가수 있죠? 현미 씨. 저는 민혜경 얼굴이 갑자기 민혜경도 불렀지 보고 싶. 근데 이제 달라요 노래는. 그렇죠. 노래는 네. 다르죠. 현미 씨. 현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TV를 통해서 아침마당이나 아니면 그 스타 마이웨이 같은 데서 네. 현미 씨가 많이 이제 방송을 하셨는데 본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그렇죠. 예, 그때 그래서 이 보고 싶은 얼굴을 가장 많이 부르신 것 같고. 근데 이 노래도 아까 말한 대로 영화 주제곡이에요. 예, 그래요. 나는 속았다. 예. 영화 제목이 나는 속았다의 주제곡인데 이때 이 나는 속았다라는 그 영화는요 6.25 직전 이중간첩 혐의로 처형된 그 김수임 씨를 김수임. 영화로 만든 예. 이강천 감독의 영화였어요. 그게 현암 작사 이봉조 작곡. 여기서 이봉조 씨가 나와요. 당연하죠. 네. 뗄 수 없는 관계였으니까 그렇죠. 한때는. 네. 그러니까 이 노래는요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 때도 많이 부르고 네. 뭔가 이렇게 가족의 그리움 또 연인의 그리움 하지만 어쨌든 이 현미 씨가 부르는 보고 싶은 얼굴은 가족의 그리움이에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현미 씨가 평양이 고향이잖아요. 그 우리 이제 많이 그 TV를 통해서
그 이북에 있는 그 언니들을 만나고 하는 거를 봤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태어나셨는데 8남매 중 셋째예요. 그래가지고 그 현미 씨 그 집안 자체가 예. 끼가 넘치는 유전자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언니 딸 가수 그 노사연 씨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7번째 동생 아들 탤런트 한상진 씨도 있고. 아, 그거 다 가족입니까? 가족이에요. 연예계 예. 패밀리네. 예. 예. 그리고 한동안 또 이 노사봉 씨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노사연 씨 예, 언니.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국민들을 많이 웃게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미 씨에 대해서는 우리 듣는 애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또 당연하죠. 이봉조 씨에 대한 그런 결혼 생활, 또 결혼 생활의 그 많은 스토리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 그것까지 하려면 이 시간이 다 끝나도 안 끝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현미 씨는요 1962년대 밤안개로 데뷔를 하셨어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워낙 노래가 좋았어요. 그때. 워낙 좋아죠. 예, 지금도 뭐 밤안개 하면 막 열광하는 예. 우리 세대는 그래요. 지금도. 그렇죠. 예, 그래도 오늘은 보고 싶은 얼굴로 예. 현미 씨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보이는 곳은 초라한 모습 보고 싶은 얼굴 거리마다 물결이 거리마다 발길이 휩쓸고 지나간 허황한 거리에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보이는 곳은 초라한 모습 보고 싶은 얼굴 거리마다 물결이 거리마다 발길이 휩쓸고 지나간 허황한 거리에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초라한 모습 보고 싶은 얼굴 보고 싶은 얼굴 예,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현미 씨의 또 이런 다운된 노래를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이제 트롯 발라드네, 트롯 발라드. 네. 원래 우리가 현미 씨 하면은 파워풀한 가창력을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보니까 아, 또 이런 분한테도 이런 감성 어린 그 뭔가 아픔이 쥐어짜는 듯한 그런 아픔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네요. 참 이 노래가 참 좋아요 저는. 그래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평양이 고향이고 하면 예. 보고 싶은 얼굴들이 아마 거기에 두고 온 가족들도 아마 이제 거기에 그 이산가족 찾기 할 때 그 이 노래를 막 부르면서 그 방송을 할 때 진짜 더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가 흔히 지금 시대 가수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네. 이 시대의 가수들은 자기의 일생 생활을 겪고 그러니까 노래 가사말에 나와 있는 것이 일상 생활이었다. 그렇기 아픔이 때문에 있고. 더더욱 예, 이 가슴에 와닿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와 같은 노래 중에 하나가 또 제가 네. 지금 소개해드릴 노래입니다. 네. 바로 그 최희준 씨 예.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인생의 덧없음을 그 비유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덧없고 잠시 쉬었다가 가는 하숙생에 비유한 네. 이런 노래입니다. 원래 이 최희진 씨라는 이분이 사실은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시대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그 서울에서 태어나서 그 경복고등학교와 우리나라로 흔히 얘기하는 경복고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것도 서울대 예. 법학대학을 입학을 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얼굴이 참 찐빵처럼 생겨갖고 참 이렇게 편안해 서글서글한 보이죠. 네. 일반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인상인데 네.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한 수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서울대학교 3학년 때 예. 법대 3학년 때 그 황병기라는 사람과 함께 서울대 축제에 나가가지고 그 샹송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막 이제 프랑스 네. 그런 샹송이 막 들어올 예. 때인데 네. 요때 여기서 입상을 하게 돼요. 예, 그 서울대 그 대학교 축제에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명이 바뀐 거죠 거기서. 아. 예,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졸업 후 미 8군 무대를 쓰게 돼요. 이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이 어떤 판검사의 길을 간 그렇죠. 것이 아니라 네. 미 8군에 있는 이것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가수 생활을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있을 겁니다. 첫 데뷔곡이 우리에 있는 올드미스라는 예, 노래가 예, 있어요. 예. 우리 세대 정도 되면 다 아는 다 노래죠. 알죠. 네. 예, 그 노래로 이제 가수를 접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당시에는 보기 드물게 명문대 출신인 거죠. 오, 네. 예, 명문대 출신이 가수로 들어오니까 뭐 최희준 씨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근데 사실 이분이 부른 것은 트로트풍이라기보다는 재즈 형태의 노래가 많아요. 예, 잘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예, 재즈 노래 기반을 하고 있는다. 이분의 원 그 풍은 트로트풍이 아닌 재즈풍이다라고 아시면은 좀 좋을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하숙생이라는 개념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예. 자, 우리가 가족과 식구의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으로 뭉쳤고 뗄래야 뗄 수가 없지만 네. 식구라는 뜻은 아시잖아요. 밥식자의 밥, 입구. 예, 예. 예.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은 식구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숙생은 뭡니까? 하숙생이면은 그 우리가 옛날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숙집 아주머니가 계시고 예. 각 학생들이 서울에는 많았어요. 그렇죠. 하숙한 학생들이 예, 예. 대신 밥은 같이 밥을 먹고. 먹되 돈은 지불을 했죠. 예. 네. 그러나 어찌됐건 큰 얼굴보에서 보면 식구거든. 그렇죠. 그러나 이 식구는 언젠가 또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거니까 떠나가고. 예, 떠나가고 이런 걸 인생의 그 빗대서 그 덧없음을 빗대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노래에도 나오잖아요.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자. 예, 여기서 이게 이제 그런 뜻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아. 정과 미련은 왜 같은 식구지만 언젠가는 다 헤어지고 떠나갈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노래죠. 아, 네. 이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국회의원도 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이분이 1900 그 아마 이 시대가 1900 아마 한 몇 년도인가 제가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1995년인가
그때 그 김대중 선생의 그 새민주 정치회의인가 그게 아마 탄생을 해요. 대통령 선거에 나오기 직전. 예, 거기서 새민주 정치연합을 만들어서 발기인으로 거기 한번 참여를 하게 돼요. 예, 그래가지고 경기도 안양 예, 여기서 15대 국회의원으로 이제 당선이 되죠. 예, 그래서 뭐 이분도 참 살아오신 게 참 그게 순탄치만은 않은 길을 또 열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을 했는데 재선에서는 이제 떨어지시죠. 그렇게 하셔서 그 후에 이제 2018년도 그때 아마 83세인가 2세인가 이때 그 나이로 이제 별세를 하십니다. 돌아가셨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웃집 아저씨 같은 친근한 별명이 찐빵이었잖아요. 찐빵. 그런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푸근하고 또 웃는 거 보면은 진짜 복덕방 막 진짜 너무 친근한 복덕방 아저씨, 맞아요. 옆집 아저씨 이런 냄새가 풍기는 그런 그 인상을 갖고 계셨던 분이죠. 그런 노래 자체가 또 편안했잖아요. 편안하고 진짜 힘 안 들이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힘을 엄청 안 들이는 것 같은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일화 중에 유명한 일화를 제가 하나 들은 게 있어요. 나는 편하게 부르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엄청나게 심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다. 왜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분의. 그렇죠. 우리 좀, 너무 노래를 쉽게 부르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참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 저도 맨 처음에는 이 노래를 하숙생을 그냥 일반 서울에 와서 이게 하는 학생들의 그 일상을 하숙생.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오리지널 학생들 하숙생 하숙하는 모습. 근데 이제 그것을 이분에 대한 것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노래에 이런 또 엄청난 뜻이 숨어 있었구나. 그것을 느끼게 하는 곡입니다. 자, 우리 최혜준 선생님의 하숙생 듣고 가시겠습니다. 네. 인생은 나그나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나기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철 씨 말이에요. 네. 우리가 60년대 이 트롯을 듣다 보면은 참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인생이 나와요. 이 노래 그 가사말에 푹 빠질 수 있는 감정이 나오고요. 이렇게 가사가 좋을 수가. 그리고 맞다.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가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하숙생 노래들을 들으면서 맞다 맞아. 그래. 우리 인생은 이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60년대를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참 심오한 뜻들이 참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60년대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에서 폐허가 된 우리 사회 상황에서 이제 많은 격변의 시기라고 봐야죠. 농업화 시대였던 게 산업화 시대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 이후에 사회 분위기는 안정을 이제 찾아가려고 꾀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그렇죠. 때가.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어찌 보면 또 그 시대 우리가 아마 방송국이 TV 방송국이 막 그 시작이 막 됐다라고 봐야 돼요. 이때는. TBC. 예, 뭐 네, TBC도 그렇고 아니 우리가 텔레비전이라는 그 뭐 KBS나 MBC나 이런 게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이제 60년대, 그러니까 50년대 이전에는 방송국이라는 개념이 사실 거의 없었다고 없었고, 봐야죠. 네, 그렇죠. 그러다 네. 60년대 이제 TV 방송국이 이제 개설이 되고 좀 이제 텔레비도 어느 정도 보급이 돼 가면서 이제 이런 가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불려지기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시대 상황이었다고 봐야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시대는 또 아무래도 미군들이 우리 네. 사회에 이제 주둔을 하면서 뭐 동두천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뭐 이태원 이런 쪽 보시면은 이제 미군들이 많이 주둔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도 우리나라 트롯과 이제 또 미국의 그 팝이 들어오면서 이제 믹스를 하게 되는 그런 시기예요. 음악도 미국 음악과 우리나라 트롯과 그 중간 형태의 이제 믹스 음악.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수들이 나오면서 네. 뭐라 그럴까 팝과 비슷한 노래도 이제 이 시기에 많이 출연을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가요계의 하여간 르네상스 시기가 사실은 60년대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제 그렇다고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 60년대 이제 가수들 분들을 보면 물론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지만 또 현존에 있는 가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60년대 노래라고 소개를 하지만 예. 원곡 가수의 목소리로 지금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고 팬의 입장에서 아 이분들이 이렇게 살아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목소리로 레코드가 아니고 그 목소리로 TV나 이런 데서 가요 무대 이런 데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시대에 있던 분들이 거의 막 지금 연배가 최소한 70대가 80대. 넘어갔잖아요. 예, 예. 70대가 예. 넘어가도 그러니까 롱런을 하는 가수들이 바로 그 시대에 그렇죠. 나왔던 네. 가수들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뭐 TV라든가 이런 것을 보시다 보면 하루아침에 뭐 한 몇 개월, 1년 있다 없어지는 가수들이 그렇죠. 상당히 예, 많거든요. 예, 예. 그러나 이제 이분들은 그 시대에 그와 같은 노래를 하면서 모든 것이 다 갖춰준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뭐 성량이라든가 또는 인품이라든가 어떠한 사회에 적응하는 이런 것이 다 갖춰진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 젊은 세대는 그건 어렵지. 어렵죠. 뭐 조금만 하다가 자기하고 안 맞으면 스트리밍 예, 이제 예. 그만두고. 예. 그리고 또 노래 자체가 지금 노래 만든 노래들은 거의 이제 음기기란 말이에요. 믹스. 네. 거의 기계의 음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먹게 되면 그 노래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이제 은퇴하고 이러는데 네. 이때 60년대 그 활동했던 가수분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네. 녹음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그 연습을 했겠어요. 발성 연습이라든가. 네. 예, 그런 것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진짜 그분들의 음성이나 노래 실력은 네. 우리가 그 검증이 됐다 이제 이렇게 예, 봐야죠. 예,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도 뭐 우리가 지금도 보시면 60년대 풍미했던 분들 배티킴, 이미자, 윤복희, 나훈아, 남진 예, 이런 분들이 네. 현역에서 지금도 예.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요 무대 저는 잘 보거든요. 그 박재란 씨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시면 참 연세도 많으신데 어쩜 저렇게 지금도 똑같이 저렇게 곱고 정말 노래를 잘 부르실까 하면서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쓰여지고 참 감동이 있고. 네. 그래서 이 노래 준비하면서 현존에 있는 가수들이 아직도 이 노래를 원곡 목소리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 마지막 곡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이 네. 1966년에 그 발표된 패트킴 씨의 서울의 창가입니다. 이 서울의 창가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제 산업화로 가면서 모든 젊은이들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꿈과 희망 이런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이 패트킴과 기록윤 씨가 만든 곡이 바로 그 유명한 네. 서울의 아마 창가. 오늘날에도
이 노래는 서울시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뭐 어떠한 큰 행사에는 예. 1순위로 나오는 노래죠. 네. 네.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 서울로 찾아오는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노래고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패트킴 씨의 서울의 창가를 끝으로 골든뮤직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혜연 씨 또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네, 마지막 곡이 아주 네. 힘있고 응원가 같은 노래라 기분이 좋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 노래 들으시고 힘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처음 만나고 사랑을 맺은 정